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모델입니다. 지금 컬러는 문라이트 블루라고 하는데요, 언뜻 봤을 때는 블루의 느낌보다는 검은색과 짙은 아주 짙은 회색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은 지금 30대, 40대를 넘어서 5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인터넷상에서도 호응이 나쁘지 않은 대표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어의 눈을 형상화했다는 독특한 DRL은 보통 수평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직 형태로 둥근 라운드형 라인을 띠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지금 3전식 풀 LED가 적용이 되는데요, 현대 측 설명에 따르면 북미라든가 각 나라마다의 법규가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법규를 만족을 시키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의 구성은 웅장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는 이 무늬가 처음 봤을 때보다 자꾸 보면 볼수록 눈에 쉽게 익는 것 같습니다. 현대 헥사고날이 굉장히 좀 와이드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존 현대차와는 다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센서들은 범퍼 하단에 보통 그릴에 위치하는데 SUV고 또 이 크기가 워낙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V형 6기통 3.8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3778cc고요. 최고 출력은 295마력, 토크는 36점입니다. 기존의 현대의 GDI 3.8 엔진은 마력수가 조금 더 높은데 지금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에 적용된 엔진에는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압축비랑 팽창비를 조절을 해서 연비 효율을 조금 더 높인 약간 디튠된 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8.9에서 9.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8단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980mm, 전폭은 1975mm로 상당히 길고 넓은 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2900mm인데요 3m가 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국내의 SUV로서는 전에 없이 굉장히 덩치가 큰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20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50, 20입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라고 하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휠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지금 이 형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알콘 브레이크랑 같이 패키지로 뭐 270만원인가요? 80만원 정도 되는 패키지가 묶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제시하는 휠도 상당히 디자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단단한 느낌하고 전체적인 차량의 이미지와 잘 조합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측면부 바디라인을 보시면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산 SUV에서 느꼈던 뭐라 그럴까, 약간의 여성스러움,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약할 것 같은 이미지는 팰리세이드에서 확실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구성을 보더라도 하단 쪽에 각을 조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접어서 날렵하게 쭉 뽑아내고 그 밑에 몰딩을 덧대는 좀 세련된 방식을 선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별도의 사이드 스커트를 붙이지 않더라도 괜찮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이제 큼직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정감 있는 C 커브를 그리는 사이드 시그널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인성도 좋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까지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끔 구성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은 무엇보다도 이 C필러 쪽에 이 기둥, 이 라인이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차량을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어 보이게 하는데 유효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후측면으로 이어져서 설명을 계속 드리면은요, 앞쪽에서부터 조금 약간 둥근 느낌이 뒤에서는 좀 각진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C커브가 감싸주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독특한 것만큼은 진짜 전에 없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은 이렇게 패턴을 달리 가져가는 테일램프의 디테일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오게 되면 사다리꼴보다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깍두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사각형에 가까운 상당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솔린 3.8 모델이면은 듀얼 더블 타입으로 머플러를 좀 마무리 해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조금 저는 아쉬운 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이
글자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현대의 엠블럼도 전에 없이 큼직큼직하게 잘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은 버스나 트럭, 상용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8 가솔린 모델하고 2.2 디젤 모델이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뭔가 엠블럼이 하나 붙어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만 봐가지고는 이 차가 가솔린 3.8인지 아니면 디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테일게이트는 속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 굉장히 밝죠. LED 타입으로 램프가 있어서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밑을 굉장히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짐을 찾을 때 더 이상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옵션으로 꼭 한번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기존의 7인승 2.2 디젤을 시승을 했는데 지금 3.8 8인승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인승의 의자 이렇게 안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의 의자를 펼쳤을 때의 트렁크 공간은 지금 이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아서 뭐 골프채 같은 거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충분히 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장보기에서도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장점이 이제 옵션이긴 합니다만은 요거를 전동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빨리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속도는 조금 느린데 어쨌든 풀 전동으로 3열 시트까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이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면은 진짜 넓게 아이 키워 보시는 집이면 아마 제 얘기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시트 앞에다 싣고 뒤에다가 뭐 유모차 이런 거 막 넣어도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서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가끔 보면은 이 휠하우스 쪽에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요. 이쪽을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조금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공간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의자를 폈을 때는 이렇게 접어져서 있고 이 매트가 의자를 접었을 때는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센스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이렇게 닫으면 되고 앞쪽에서 테일게이트 닫히는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느낌 한번 보시고요. 팰리세이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코너에서 버튼이 조금 많아진 그런 형태고 최근 현대자동차의 공통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보고요. 그 도어 쪽에 보면 이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이 스마트키 버튼이 있고요. 뒤쪽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패밀리용 뭐 SUV니까 그런 버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실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3.8 가솔린 8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베이지, 밝은 베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전해집니다. 도어는 지금 굉장히 큰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하단 부위에 이렇게 꼼꼼하게 커버링도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쪽까지 다 감싸줘서 이쪽이 오염되지 않고요. 이쪽이 오염됐을 때는 승하차 시에 이 다리 쪽에 묻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보시면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이 우드 그레인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느낌하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고급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약간은 남고요. 윈도우 컨트롤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컨트롤하는 부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보시면 약간 들어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곡선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조작하기에 불편함이 없고요. 인조가죽이지만 가죽을 아끼지 않고 소재를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고급감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맵 포켓은 조금 좁은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파놓기는 했는데 차량 크기가 있는데 조금 더 넓게 가져갔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지금 시트 안장 길이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way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고 기본적인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 형상은 몸을 생각보다 잘 잡아주고요. 가죽 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상단에는 이렇게 퀼팅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소프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안장의 텐션도 적당하고 시트는 장거리 운행을 제가 지금 해봤는데 상당히 편안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지금 열선이랑 통풍 시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페달은 알루미늄하고 고무가 섞여 있는 스포츠 타입입니다. 풋레스트는 조금 넓게 가져가고 있는데 넓이는 괜찮은데 길이를 조금 더 키워주셨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무릎 에어백 갖추고 있고, 운전석 좌측으로 보시면 컨트롤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조사각의 조절이 가능하고요. 클러스터 밝게 조절되고, 후측방 모니터링 기능도 워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크로스, 자세 조절 장치 이렇게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오픈하는 부분하고 전자식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포함하고 있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에 탔을 때 웰컴 기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버튼 시동이 기본이겠죠. 지금 V6 6기통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3.8 GDI고요. 약간의 디튠, 애킨슨 사이클이 들어가서 약간 디튠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V6 3.8L GDI 엔진의 성향은 고스란히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왔을 때 처음 느껴지는 부분은 스티어링의 이 현대 엠블럼인데요.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과감하게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쪽이 가죽으로 조금 감싸 있으면, 제가 여기에 좀 집착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가죽으로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은 확실히 차량 등급이 한 등급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2.2 디젤을 운전할 땐 몰랐는데 지금 3.8을 일주일 정도 타보니까 핸들이 약간 좀 파이가 얇지 않나, 성인 남자 기준입니다. 조금 요 그립이 얇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지금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리 조절 가능하고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핸들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 시프트는 8단계하고 매칭이 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보시면 깔끔합니다. 그냥 2실린더 타입이고 가운데 정보 표시창을 좀 크게 가져가는 형태고, 뭐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죠. 지금 방향지 시동을 켜게 되면은 화면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건 달리면서 다시 한번 제가 주행 중에도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가, 가운데 정보 표시창 해상도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 점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시인성 좋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게 지금 벤츠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풀 디지털에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상으로 보면은 클러스터하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연결되는 형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무엇보다도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 구성도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 또는 어린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분명히 해주고 싶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거슬리지도 않고요. 뭐 다른 특징보다도 이런 거, 지금 캐빈 토크 기능인데요. 후석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열에 앉아있을 때 앞에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리는데 지금 화면상에 제 얘기가 약간 울리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근처에 마이크가 있고 그 후석에 지금 스피커로 울리는 그런 형태, 지금 하고 하면은 차이가 나시죠.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요. 이 끝을 보시면 마무리의 마감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마무리가 아주 좋습니다. 만졌을 때 느낌도 좋고 조금 차가운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잘 담아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맵부터 셋업까지 버튼들이 쭉 자리 잡고 있고, 메인 볼륨 스위치하고 전원 스위치는 이렇게 로터리 타입, 전통적인 방식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보시면 이 손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마무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데서는 진일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약간 좀 버튼 모양을 살짝 다르게 해주고 있는데 조절감 나쁘지 않고요. 공조장치를 보시면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완만한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아주 편안한 각도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요거 향후에도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공조장치는 화면도 적당하고 리어 쪽도 같이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버튼하고 로터리 타입 혼합된 형태입니다. 지금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옵션 사양이긴 합니다만은 GPS로 인식을 해서 터널에 들어갈 때는 내기 외기 순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제가 시승할 때 다시 한번 주행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팰리세이드의 특징이죠. SBW라고 해서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인데 BMW나 기존의 다른 차량들처럼 스틱을 이렇게 탁탁 쳐주는 방식이 아니고 버튼 타입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크기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 가지고 가고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데 금방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오토홀도 있고, 그리고 지금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지원되고, 터레인 컨트롤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버튼 하나로 2가지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컨트롤을 같이 조작할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뭐 화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터레인 모드, 머드, 샌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가운데 정보 표시창에도 같이 연동이 돼서 표시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0도 뷰, 오토 스탑 앤고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되고 스티어링에도 열선이 제공이 됩니다. 메인 수납 공간인데요. 컵홀더는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으로 완벽하게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푸시를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 컵홀더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쓸 때는 이걸 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놔서 조금 넓게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넓게 쓸 수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 쓰는데요. 큰 스마트폰도 충분하게 들어가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USB 단자 하나 있고요. 컵홀더를 사용할 때 이렇게 누르시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봤었는데 현대 자동차도 최근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암레스트가 정말 널쩍해요. 넓고 각도도 좋고, 장거리 여행 해보면 이게 정말 편안합니다. 안쪽에 공간 역시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크고 넓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안하고, 이런 그 조그마한 수납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데 끝부분에는 고무나 벨벳으로 처리를 해서 잡소리 같은 거를 조금 방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약간 차가 오래되면은 뭐 가솔린이라 소음 진동이 크진 않지만 진동이 조금 커지게 되면 잡소리의 위험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수납함이죠. 이렇게 당기는 방식. 크기는 적당한데 이게 차가 가솔린 3.8L의 대형 SUV면 요런 데도 좀 커버링 신경을 써주셨으면은 조금 더 마무리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정이 벨벳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 썬루프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썬루프가 조작이 되고, 뒤쪽에는 그 커튼만 오픈할 수 있어요. 안쪽에서 슬라이딩 돼서 이렇게 보이시죠? 유리는 오픈이 안 되고 커튼만 이렇게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슬라이딩이 되는 방식입니다. 썬루프는 여기서 여기에서 2개가 컨트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좋은 편이라서 저도 뒤쪽은 오픈이 되지 않더라도 슬라이딩만 돼도, 이너 커튼 슬라이딩만 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정말 크고 넓고요. 승하차 할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측면에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갖추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컵홀더가 2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안에 타보면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인조 가죽하고 우드그레인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배포켓은 제가 단점으로 지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좁아요. 이게 차량 크기에 비해서. 물론 위에 컵홀더가 따로 나와 있지만 밑에 공간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트는 지금 8인승 모델이라 2열이 3열로 되어 있습니다. 3인승 3명이 앉아 있게끔 2열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이라든가 시트의 형상 나쁘지 않고, 앉았을 때의 착자감도 역시 편안했습니다. 레그룸은 지금 바닥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열로 들어갈 때는 여기서 버튼 하나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옵션이긴 한데요, 이걸 누르면 폴딩이 되면서 앞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나면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타셔가지고 3열에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3열도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성인이 장거리를 갈 때 이렇게 편안할 것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타보면 제가 탔을 때의 느낌은 요 정도. 레그룸이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은 글쎄요, 수입 다른 SUV보다 조금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을 한번 당겨볼까요? 당기면은 한 요 정도 레그룸인데 주먹 하나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3열 시트백이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그나마 장거리 여행에서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USB 충전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손잡이인 것 같은데 앞쪽에도 하여튼 그 3열에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에 앉아보니까 이 루프 쪽에 지금 공조장치가 에어벤트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가지로 모두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가운데로 바람이 여기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직접 얼굴에 닿는 게 너무 가깝거든요. 사실 이게 루프에서 떨어지면 그럴 때에는 옆으로 전환을 하면 이 바깥에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퍼지듯이 바람이 쭉 돌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열에서 봤을 때의 2열하고 1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2열 시트는 여기에서 시트백 각도가 조절이 되고요. 또 앞쪽에 레일이 있어서 이걸 잡아 당기시면은 앞뒤로 조금 길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열하고 3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열도 한번 타보면 제가 지난번에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보다 팰리세이드의 2열이 더 편합니다. 그 이유는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면서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시트의 이 포지션이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저는 하여튼 팰리세이드 2열 특히 지금 3인용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팰리세이드의 캡틴 시트라고 하죠. 그 캡틴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팰리세이드 2열이 저는 카니발보다 조금 더 편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고 USB 이게 센스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있고 운전석 조수석 뒤에 다 USB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꼽아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해 놓고 충전할 수 있고 뭐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충전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스위치가 지금 달려 있는데 SUV의 2열 열선이 글쎄요 어떤 차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은 국내 차량 중에서는 그렇게 흔한 기능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조장치, 온도도 되고 오토모드도 지원해주고 바람의 세기, 포지셔닝 다 조절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패밀리용 SUV로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12V 180W의 출력을 내는데 파워 아울렛하고 220V AC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장거리 여행에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이 수평을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실제보다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실내 저는 외관도 굉장히 독특하고 마음에 들지만 실내에서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네요.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H트랙 모델을 시내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정도 차량을 운행을 해봤고 약 830km 정도 풀주유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운행을 한 상태입니다. 팰리세이드를 시승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비였습니다. 저 역시 이 차를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했고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연비는 100% 시내 주행을 했을 때를 기준이고요. 출퇴근 시간만 운행을 하면 약 5.5에서 6.5 이 정도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차량 크기나 배기량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연비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6km 전후의 연비는 아마 많은 분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역시 연비 부분은 조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승을 한 일주일 동안의 평균 연비는 저는 7.9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로백 테스트, 최고속 테스트도 있었고요. 막히는 도심에서 출퇴근을 계속했고 하루 정도 외곽으로 나가서 멀리 좀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8km에 조금 못 미치는 7.9 정도의 평균 연비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SUV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디젤이라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많이 되다 보니까 SUV인데 연비가 8km, 7km 밖에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가뜩이나 조용한 가솔린 차량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앞쪽에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 수준, 특히 소음 부분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진리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비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선 차량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비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2.2 디젤로 가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사실 뭐 2.2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연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연비는 뭐 갖추고 있다고 보고, 카니발이랑 이런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막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저처럼 가솔린 3.8 모델을 리스트에 두고 계신 분들은 연비는 포기를 하시고선 차를 선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마트 모드하고 에코 모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한 연비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컴포트에서 막 편하게 막 운전을 하시거나 스포츠로 막 다니시거나 이러면 연비가 저보다 더 안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생각보다 뒤쪽에 흔들림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차가 좀 안정감 있게, 차체가 크면 보통 기우뚱기우뚱 거리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는 대응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백을 테스트해 보면은요, 보신 것처럼 자세 제어 장치를 오프했을 때, 자세 제어 장치 완전히 다 껐을 때의 스타트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스타트하고는 약 한 1초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제로백에서 보통 자세 제어 장치를 껐을 때는 6초 후반까지도 가능했고요. 혹시라도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HTN 모델을 구입을 하셔서 제로백을 제대로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도로 여건을 잘 보시고요. 제어 장치를 잠깐 껐다가 해보신 다음에 바로 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80에서 100 정도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평균 연비가 12.9에서 13.2, 그러니까 13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연비면 사실 뭐 영업용으로 이 차를 사용을 하시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그러니까 도심 외곽에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글쎄요, 차량의 크기도 있고 안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젤 차량에 비하면 연비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애킨슨 사이클이 생각보다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에코 모드고 평상시에 운전 습관이 그렇게 급가속을 하거나 막 거칠게 모는 편이 아니라서 연비가 조금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연비면 일상에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 시승을 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옵션은 정말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요, 방향지 시등을 켜게 되면 그 가는 쪽으로 카메라가 후측방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숄더 체크도 할 수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로 체크를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화면 안에서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쪽 차선으로 가시려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 별도의 옵션 조작이 없이 그냥 방향지 시등만 작동을 하면 바로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차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다시 재출발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페달을 조작하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 셋업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HDA라고 해서 고속도로 구간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RPM은 1600 정도, 1600 RPM 정도면 시속 100km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8단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행 모드로 계속 가게 되면 엔진 그 회전음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바닥 소음도 물론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락한 느낌을 받으면서 장거리 크루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내 주행만 하면 이 차의 진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편안합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탈 때는 약간 좀 차가 물렁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하고 달리 가솔린 모델은 2열 시트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참고로 디젤 모델은 1열은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2열에 앉으면 1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단점으로 지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1열이나 2열 모두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엔진 회전음이나 바닥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공명은 비슷한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연비만 포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비만 포기하시고 나머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스티어링에 보타가 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실제 운행을 했을 때는 MDPS도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감 있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보타가 더 필요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지금처럼 상당히 잘 운행을 해주고 있고, 차선 가운데로 차량의 안정감 있게 이렇게 가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브레이크 반응인데요. 물론 뭐 대용량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차량 크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극초반에 조금 그 담력이 약한 편이라서 브레이크는 제가 그냥 과격한 운전을 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위급한 상황에서는 약간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순정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자식 사륜구동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후륜에 비해서는 뉴트럴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코너를 조금 급하게 한번 가져가 봐도 뒤쪽이 밀리거나, 그러니까 언더나 오버가 아니고 굉장히 뉴트럴하게 잘 버텨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인치 휠 타이어가 지금 끼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승차감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그 중간 정도 해서 상당히 좀 실용적인 셋업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터널 안에서도 확실히 좀 조용하다라는 느낌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120에서 130 넘어갈 때 측면에서 살짝 그 풍절음이 거슬리기 시작을 하고요. 160을 넘어서게 되면 뒤쪽 바닥 쪽에서 약간 울리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인 주행에서는 소음 진동이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헐적인 반응이기는 한데요. 도로 조건에 따라서 120 정도 되면은 이 스티어링에서 약간의 진동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간헐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승차만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뭐 전체가 다 그런지는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추월할 때 스포츠 모드를 잠깐 써보면은요, 먼저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엔진 회전음이 평상시보다 많이 좀 경쾌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도 빠르고요. 스마트 모드로 가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까지, 에코에서 스포츠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운행을 해주셔도 되지만, 뭐 앞에 이렇게 좀 차가 막혀서 추월이 필요하실 때는 스포츠 모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모드 간의 편차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 회전음이나 미션 반응이 좀 빠릿하게 오는 거는 좋은데 스티어링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좀 버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에어서스가 적용이 돼서 서스펜션까지, CC 컨트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안정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은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지금처럼 좀 시원하게 추월도 해가면서 운행을 했을 때는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약 10.3 정도까지 연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원시원하게 달려주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크지 않고요. 국도에서 이 차량을 몰게 되면 그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자식 사륜구동은 지금처럼 약간의 그 코너가 있는 도로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 모델이라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4륜구동에 가솔린 3.8L로 운행하시려고 하면 연비는 제 생각엔 5km, 딱 5km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외에서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지금 소음하고 진동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팰리세이드 기본형에서 디젤을 선택하면은 200만원 이상, 아마 200만원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셔야지 디젤이 선택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선택을 하시고 3만 킬로를 연간 주행 누적거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디젤하고 가솔린 연료에서 오는 그 차이는 그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차량을 구입할 때도 이미 지불을 더 돈을 차값으로 지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3만 킬로가 안 되시거나 2만 킬로 언더시면은 저는 가솔린 모델도 한번 만족감 높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만 킬로 이상이면은 무조건 저는 디젤 모델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약간의 그 울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휠하우스 안쪽에서 소음을 좀 비교적 잘 제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약간 울렁울렁하는 느낌? 그러니까 노면에 그 고르지 못한 바닥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20인치 휠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19인치 정도로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상쇄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160km 이상, 180km 이상의 속도를 내더라도 차 안에서 옆 사람과 대화할 때 크게 거슬리지는 않을 정도의 소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이라든가 측면에서의 소음이 굉장히 잘 제어가 돼 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디젤 차량들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꽤 조용하게 달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소음하고 진동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가솔린 모델은 확실히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경쾌한 부분은 스포츠 모드에서 80km에서 160, 6단, 그러니까 5, 6, 7단이 넘어가는 이 구간이 저는 상당히 경쾌하게 느껴졌고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줘서 그 부분도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뒤쪽에, 조수석 뒤쪽에 제가 앉아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이 SUV 산타페랑 비교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비교를 굳이 한다면 저는 카니발 정도? 근데 카니발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공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캡틴 시트가 아니고 8인승, 그러니까 2열이 3인이 앉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시트로 장착된 차량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트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가장 편한 거는 무엇보다도 저는 이 컵홀더 위치가 정말 좋고요. 여기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장거리 이동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는 이 측면에 수동식 선쉐이드도 아주 안락하게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햇빛도 가려지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뒤쪽에 앉아보면은 승차감은 앞쪽에서 보다는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근데 기존의 카니발이라든가 다른 국산 SUV처럼 뒷자리 2열이나 3열의 승차감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나 멀미가 날 정도의 흔들림은 절대 아니고요. 앞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간 흔들림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열은 2열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1열하고 2, 3열이 차이가 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음 수준은 디젤을 뒷자리에 탔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뒷자리에 보면 이너 커튼만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컨트롤이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뒤쪽이나 이 근방 어디인가 한번 그 스위치를 마련을 해주면 조금 더 뒷좌석에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뒷좌석 정말 편합니다. 다리를 꽈도 얼마든지 레그룸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실내 리뷰 때 말씀드렸던 이 USB 단자들은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를 충전해 가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어 보니까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물론 이제 개인 기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량의 어떤 파워트레인이나 뭐 실내 내장, 외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더 쪼여진 듯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습니다. 이게 뭐 많이 울렁거리거나 막 이렇게 물컹물컹한 그런 승차감은 분명히 아닌데요. 차량의 기본기도 괜찮고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승차감도 독일산 SUV들처럼 조금 더 꽉 조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계속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프터마켓에서 쇼크쇼버라든가 다양한 튜닝용품을 활용을 해서 승차감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현대자동차에서 아예 개발 단계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온 것들에 비하면 뭔가 하나씩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중복 투자가 되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얘기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완성차 메이커에서 조금 더 다듬어진 서스펜션을 만들어줬으면, 그런 거를 조금 패키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크기도 크고 이렇게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 것도 맞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점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3분할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4분할까지도 가능한데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주소랑 날씨, 그다음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후속 대화 모드를 체크할 수 있게끔 여기에 제가 자주 쓰는 것들 하나 띄워놨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체 메뉴를 쭉 구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면에는 조금 작게 보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사용하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해상도도 좋고요. 그리고 또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인포테인먼트에 여러 가지 손이 많이 닿기 마련입니다. 그때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볼륨 컨트롤하고요, 튠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주파수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은 목록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이 조작하는 다이얼이 제일 끝에 있는데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신장에 비해서는 팔이 좀 긴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을 이렇게 쭉 뻗어야 되는 요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뭐 사람이 욕심이, 편하려고 하는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 기어 노브라든가 공조장치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편했는데, 요 근처에 어디 이렇게 DIS 같이 그런 것들을 위치를 해 주셨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일체감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배치가 맞아요. 이 배치가 맞는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며칠 운전을 해보니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외기순환 버튼까지 가는 데는 제 팔 길이 정도면은 뭐 여유있게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좀 뻗어야 되는, 어깨가 이렇게 들썩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걸 조금 불편한 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신장이 180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저 같은 신장, 뭐 제가 리치가 178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인 사람들은 이게 약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인데요. 뭐 시승 차량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조수석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타지 않고 안전벨트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그 조수석 벨트 클립이 이 벽면에, 플라스틱 벽면에 살짝 닿아가지고 약간의 잡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또 달리다 보면 냉간시에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헐적으로 그 벨트가 탁탁탁탁 벽에 닿는 소리가 들려서 그 점은 저는 조금 거슬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손쉽게 교정을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심각한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발견했던 불편한 점 중에 하나라는 거는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게 됐을 때 크루즈 컨트롤을 온한 상태인데요,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크루즈 컨트롤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막상 있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100에서 120 정도 그 사이에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고정을 해놓고 많이 주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주행을 할 때도 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급격한 코너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서도 신경을 조금 안 쓰고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옵션입니다. 네, 이상 주니티비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HTX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